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픈 소스와 함께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배두식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오픈 소스를 통해 좀 성장한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 간단하게 오픈 소스에 입문하는 팁을 공유 드리는 세션이니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로 설계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시작해 서버 엔지니어, 인프라 엔지니어를 거쳐 데이터 엔지니어로 재직 중입니다. 스타트업들에 관심이 많아서 샌드버드, 차이, 코타북 등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현재는 버티카라는 회사에서 미래 대출을 유동화할 수 있는 벤처 대출 플랫폼인 레베뉴 마켓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레베뉴 마켓에서는 스타트업들에게 지분 투자 외에도 매출을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모델 개발 및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오픈소스에 아직 많은 기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이나마 기여하면서 제가 느낀 점과 성장한 부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오픈 소스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린 후 간단하게 어떻게 오픈 소스를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픈 소스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 소스와 성장입니다. 오픈 소스를 통해 기술적 성장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성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성장했던 경험에 대해서 먼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술적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장 중에서 기술적 성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사에서의 대부분의 개발은 비즈니스 목적이 먼저 오게 되고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코드 안정성과 품질을 유지하려면 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픈 소스에서는 이와 다르게 코드의 안정성과 품질이 우선적인 고려 사항이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엄격한 코드 리뷰를 거쳐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코드 스타일을 유지하는 노력을 합니다. 어, 그첫 번째 그 이미지에 보이는 것은 저의 첫 이게 레이저가 오픈 소스 PR인데요. 이 PR에는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PR은 2018년 파이콘의 판다스 스프린트에서 제가 처음 만들었던 것인데 사실 생각보다 좀 피드백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한동안. 근데 3개월 후에 메인테이너 분께서 좀 젠틀하게 리마인드 해주시면서 좀 친절한 리뷰를 해주셔서 2018년 마지막 날 머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 PR은 장고에서 제가 ORM 관련된 PR을 만들었던 건데요. 근데 이 PR은 코멘트 개수를 보면은 60개가 넘어가는데요. 긴 시간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기준에 맞지 않아서 머지되지 못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픈 소스에서의 코드 리뷰는 매우 활발하고 조금은 엄격하기도 합니다. 평소 코드 리뷰에 목마른 개발자라면 오픈 소스 활동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제가 배운 것 중 하나는 높은 코드 품질이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코드 스타일, 테스팅, 문서와 코드 리뷰, 지속적 통합 등 다양한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성 있는 코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구축해 놓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 부분은 장고의 워크플로우인데요. 워크플로우가 정말 굉장히 10개 이상의 워크플로우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한번 그 DB와 관련된 PR을 만들면 워크플로우가 한 20개 정도 돌아요. 그 파이썬 버전별로 돌고 DB 종류별로 돌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동화나 뭐 CI 같은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PR 리뷰 같은 경우에도 먼저 스크리너 분이 한번 체크를 하고 메인테이너 분들이 한 번 더 리뷰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기술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이기 때문에 뭐 평소에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거나 뭐 프레임워크를 직접 만들 기회가 좀 적습니다.
뭐 DB나 뭐 네트워크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개발할 기회가 없는 편인데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저는 좀 장고의 데이터베이스 쪽에 기여를 시작하게 됐는데 DB 클라이언트 부분과 SQL을 추상화하는 경험과 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뭐 인터프리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C 파이썬 같은 프로젝트에 기여를 할 수도 있고 뭐 장고에 좀 DB 클라이언트나 좀 DB를 딥다이브 하고 싶은 분들은 장고의 DB 컴포넌트에 기여하면서 좀 더 그 자신이 하는 일 외에도 다양한 부분의 기술적 경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오픈 소스를 통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건데요. 오픈 소스를 통해 좀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여러 클래스의 컴포지션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고민했었는데 장고의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래퍼 클래스 구현을 참고해서 구현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현에 대해 고민이 있을 때 오픈 소스만큼 좋은 교재는 없기 때문에 좋은 코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뭐 기술적 성장이 아니지만 커뮤니케이션적 부분도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활동을 하면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를 하게 되고 이게 처음에 좀 보틀렉이 될 수도 있지만 메인테이너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리뷰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오픈 소스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이 비동기에 긴 호흡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한 번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성장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원격 근무할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트워킹 측면에서의 성장인데요. 오픈 소스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개발자들과 좀 자연스럽게 협업하며 네트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뭐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제가 오픈 소스에 기여하면서 느낀 점과 그 경험을 통한 회고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거버넌스와 다양한 규칙과 도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좀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의 좀 빠른 개발 주기와 달리 오픈 소스에서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다 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프로젝트에서도 안정성과 개발 속도 사이에 좀 밸런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좀 밸런스를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을 할 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회사 일처럼 막 매일 코드 리뷰 코멘트를 확인하고 리뷰를 코멘트를 주시면 바로 수정하곤 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더 깊은 고민을 할 때 좀 더 좋은 코드가 나온다는 것을 좀 느꼈기 때문인데요.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코드 리뷰에 대한 좀 긍정적인 태도나 마음도 생겼고 편리한 좀 인터페이스 뒤에 숨어 있는 복잡한 구현의 존재도 좀 느꼈고 그리고 오픈 소스 사용자에서 좀 기여자로서의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바로 좀 성취감인데요. 어, 아무래도 내 코드가 수많은 컴퓨터의 프로세스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은 아주 큰 좀 성취감으로 좀 개발자로서의 뭔가 자존감도 좀 성장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아주 작은 깃허브에서 컨트리뷰터 배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네, 작은 성취감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픈 소스를 통해 어떤 부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공유를 드렸으니 좀 어떻게 하면은 오픈 소스를 좀 쉽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팁을 어, 장고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어 스스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는 많은 개발자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기여하면 조금 더 다양한 부분에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는 좀 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혹은 프레임워크입니다. 당연히 좀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을 확률이 높고 친숙하게 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또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하는 그 프레임워크는 좀 질릴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나 뭐 라이브러리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으로 시작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좀 마지막 케이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장고를 처음에 입문한 게 제가 스스로 좀 버그를 발견해서 리포트를 한 후에 그거를 스스로 "너 혼자 고쳐보면 어떻겠니?" 약간 이렇게 제안을 받았고 고쳤던 경험이어서 버그를 발견한 프로젝트를 기여하면은 이슈 리포트부터 패치까지 한 번에 그냥 좀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선정한 후에도 조금 더 스코프를 줄이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컴포넌트나 패키지를 좀 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지만 컴포넌트가 굉장히 여러 개인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장고 같은 경우는 약 그 30개 이상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프로젝트 내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을 컴포넌트를 선정을 하면은 티켓을 찾을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컴포넌트를 하나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고쳐야 할 이슈를 찾을 단계인데요. 그 처음부터 성능 개선 같은 이슈는 조금 헤비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처음부터 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위해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그 퍼스트 이슈를 따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장고 같은 경우는 그 티켓 관리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보통의 이제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깃허브에서 그 퍼스트 이슈 라벨이 있기 때문에 그 라벨로 좀 쉬운 이슈부터 찾아서 좀 수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앞 단계에서 저희가 컴포넌트를 정했던 거는 컴포넌트별로 필터나 라벨을 사용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티켓을 좀 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읽기 시작해야 하는데요. 처음 코드를 열면은 좀 막막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테스트 코드를 확인하면은 어떻게 동작하는 함수인지 또는 클래스인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장표의 그 그림은 장고의 ORM의 contains 메서드인데요. 이 테스트 코드랑 함께 보면은 이 함수가 어디서 익셉션이 발생하고 어떤 것을 리턴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코드를 읽으면 좀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가끔은 코 이렇게 나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관련 PR을 검색해서 그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PR에서는 해당 코드가 어떤 논의 후에 이게 작성이 된 코드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요즘 화제인 GPT를 좀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그림처럼 어 어이구 죄송합니다. 함수를 넣고 GPT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꽤 잘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GPT를 활용해서 이해가 안 가는 코드가 있으면 요청하시면 GPT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할 때도 많이 있으니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 파트로 어떻게 함께 오픈 소스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발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좀 더 함께 했을 때 좀 더 재밌게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방법을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OSS에 오픈 소스 프론티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발자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월 활동비나 공유 오피스 등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1년에
한번 4에서 5월 정도에 선발하기 때문에 이때 관심 있게 한번 사이트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은 OSS에서 지원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오픈 소스 컨트리뷰톤이 있습니다. 컨트리뷰톤은 처음 기여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인데요. 프로젝트의 지원에 멘토링을 함께 받으면서 이제 첫 기여를 시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양한 컨퍼런스에 스프린트에 참여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이콘에서도 다양한 스프린트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 년에 파이콘의 스프린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오픈 소스에 기여를 했습니다. 대부분 기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리딩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슈를 찾는 법이나 코드 읽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프린트에 좀 참여하셔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